안녕하세요.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? 우리가 낸 세금, 이거 대체 다 어디로 가는 걸까? 중앙정부가 싹 다 가져가는 건가? 아니면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건가? 바로 이 복잡한 돈의 흐름을 조율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. 오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. 먼저 세금을 둘러싼 이 돈 문제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인지부터 살펴볼 거고요. 이걸 해결하기 위한 재정 조정이라는 게 뭔지 개념을 딱 잡을 겁니다. 그리고 정부가 사용하는 핵심 도구 두 가지, 바로 지방교부세랑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비교해 보고요.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. 아마 많은 분들이 평소에 이런 궁금증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거예요. 수업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이 나와요. 교수님, 느낌상 세금은 그냥 중앙정부가 다 걷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것 같은데 맞나요? 와, 이거 정말 핵심을 찌르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과연 사실일까요? 자, 팩트를 한번 보죠. 2023년 기준으로 보면요. 실제로 국세,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걷는 세금이 전체의 약 55%를 차지해요. 아무래도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큼직큼직한 세금들이 대부분 국세거든요. 반면에 지방세는 한 45% 정도.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돈을 훨씬 많이 걷어가는 게 맞습니다. 경제학에서는 바로 이런 현상을 수직적 재정 불균형이라고 불러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 중앙정부는 돈줄을 꽉 쥐고 있는데 정작 우리 동네 길 고치고 공원 만들고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것처럼 실제 돈을 써야 할 일은 지방정부에 잔뜩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. 한마디로 돈과 일의 엇박자가 생기는 거죠.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그렇다면 이 불균형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? 정부가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. 당연히 해결책이 있습니다. 여기서 짜잔 하고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, 지방재정조정제도입니다. 지방재정조정제도. 말이 좀 딱딱한데 아주 간단해요. 중앙정부가 거둔 세금을 다시 지방정부로 내려보내는 시스템, 바로 그겁니다. 돈이 부족한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해줘서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문제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. 이 제도가 왜 중요하냐? 최종 목표는 딱 하나거든요. 이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서 우리가 서울에 살든 저기 지방 소도시에 살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리게 하는 것.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. 자, 그럼 중앙정부가 지방에 돈을 내려보내는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? 바로 지방교부세라는 겁니다. 이름이 좀 어렵지만 내용은 쉬워요. 지방교부세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. 바로 조건이 없다는 거.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자, 이 돈으로 살림살이에 보태 쓰세요 하고 주는 일종의 포괄적인 지원금 같은 거예요. 어디에 쓸지는 전적으로 그 돈을 받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결정합니다.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자율성이에요. 돈을 주는 중앙정부가 이거 여기에 써 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판단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는 것. 이게 지방교부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. 교수님, 그럼 반대로 중앙정부가 이 돈은 꼭 여기에만 써야 해 하고 목적을 딱 정해서 주는 돈도 있나요? 네,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. 당연히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지방교부세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번째 도구, 국고보조금입니다. 국고보조금은요, 이름 그대로 용도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조건부 자금이에요. 국가적으로 꼭 해야 하는 특정 사업을 위해서 내려오는 돈이죠. 아까 지방교부세가 자유롭게 쓰라고 주는 용돈 같았다면 이 국고보조금은 이 돈으로는 꼭 수험 문제집만 사야 한다 하고 목적이 정해진 돈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를 더 지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. 그럼 이때 각 지역의 공사를 맡은 지방정부에 도로건설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내려보내겠죠. 이게 바로 국고보조금입니다. 이 돈을 받아서 갑자기 공원을 만들거나 다른 데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두 가지,
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차이를 한 번에 딱 정리해 봅시다. 이 개념만 확실히 이해하면 오늘 설명의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겁니다. 자, 집중해 주세요.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? 지방교부세는 그냥 살림 잘하라고 주는 일반적인 지원금의 성격이 강하지만 국고보조금은 특정 사업을 완수하라고 주는 인모자금에 가까워요.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뭐다? 바로 자율성입니다.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자율성이 높고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계획대로 써야 하니까 자율성이 낮아지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제도가 완벽하기만 할까요? 그렇지는 않아요. 어떤 보조금이 어떤 조건으로 내려오는지 그 시스템이 엄청나게 복잡하기도 하고요. 더 큰 문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세금을 걷어서 발전하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 중앙정부에서 돈을 더 타내야지 하는 식의 재정 의존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오늘 배운 내용,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 있으니 제가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오늘 배운 내용 딱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는 재정 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. 둘째, 이걸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 조정제도라는 게 존재한다. 셋째, 그 도구 중 하나인 지방교부세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용돈. 넷째, 국고보조금은 목적이 딱 정해진 미션 자금이라는 것.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.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어떻게 하면 지역 간의 돈 문제, 즉 재정 격차는 줄이면서 동시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율성을 함께 키울 수 있을까요? 이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,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큰 숙제일 겁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